안녕하십니까. 5G 전문 채널 오지고TV입니다.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오늘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88% 상승을 하였고 코스닥은 1.6% 상승을 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0.39%로 1184.50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소폭 하락하였고 환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언제 들어올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죠. 우리나라도 코스닥 시장은 1.60%로 상승을 하였으나 코스피는 그에 비해 좀 못 미쳤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과 미국 증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세계 경제의 금리 인상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대규모 자금의 유동성을 유지하였고 우리나라가 얼마 전 8월 중순 하락을 체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적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율까지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국 증시의 큰 폭의 하락은 잘 방어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잘 견뎌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에 증시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8월 중순의 하락과 같이 그런 체감을 경험하고 있고 단기 패닉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장 한번 봐야 하겠지만은 이걸 견뎌낸다면은 미국장 역시 더 큰 상승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경우 강한 V자 상승을 내는 경우 더 큰 상승이 이뤄지고 만약에 V자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면은 약간 올랐다 반 정도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간 조정 흐르고 다시 올라갑니다. 미국장을 참조하시면서 우리나라 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전장 시작과 함께 1.34%가량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하방으로 밀렸습니다. 오후장 12시 상방으로 올리기 시작을 하였으나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을 뿐이며 외국인의 매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경에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내일장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갖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에 비해 상승 힘이 더 강합니다. 오늘장 막판에 확실히 그 모습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9월 8일자 전고점 터치를 지금 코스닥은 시도하고 있고 더 큰 시세를 만들어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코스닥 강세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5일선 상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의 포지션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코스피는 매수, 코스닥은 매도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에 코스닥에 급격하게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게 내일장 더 관심 있어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G는 컨택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전 9시 40분경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55명이었습니다. 조금씩 하향세고 8일째 지금 100명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흐름은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5G 시황입니다. 전반적 시황으로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바로 5G 나는 주인공일 때 상승한다. 오늘 5G는 잔잔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상승이 큰 반면에 5G 섹터는 약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시장의 주목이 여럿으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전 오후장 내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5G 섹터 내에서도 강한 흐름을 막판에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5G 섹터가 크게 상승할 때에는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3에서 0.7%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0.3에서 0.7% 사이가 이제 5G 섹터가 강세를 보일 때 이제 코스닥 지수의 흐름입니다. 특히 5G 섹터는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평소보다 더 큰 시세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간 조정 형상이었습니다. 지금이 강한 매수 찬스입니다. 에이스테크, 다산네트워크스, 서진시스템
폭등할 때 따라잡으려고 한다면은 개인들은 무서워서 잘 못 삽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따라잡기 매매를 할 수 있지만은 개인들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등할 때 따라잡으려면 무서워서 사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간 조정 형태일 때 정확하게 매집 타이밍입니다. 오히려 지금 개인들보다도 외국인들 더 매집을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5G 섹터는 보통 오전 9시에 크게 상승으로 들어 올립니다. 한 20분 정도 오전 9시에서 9시 20분 크게 들어 올렸다가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까지 보통 음봉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장 마감 때까지 보통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원래 5G 섹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전장에는 음봉을 크게 그리고 오후장에 양봉 전환을 하든지 또는 상승 추세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흐름입니다. 바로 개미털기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외국인의 개미털기 시도가 지금 강한데 외국인들은 이전에 5G 섹터에 대한 매수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가 많이 오를 때 외국인들은 매도 사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다 담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개미털기가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 동안 외국인들의 개미털기가 계속하여 시도되었고 오후장 막판에 들어와서 외국인이 다시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모두 매집하였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의 개인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집이 끝난다. 다시 자금력을 바탕으로 들어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하루 이틀 안 가서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이제 순환하는 경우 더 큰 상승 랠리 이어질 것입니다. 절대 1위 1비 하시면 안 됩니다. 곧 5G 다시 대폭등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이유 5G는 시대적 변화의 대흐름상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G 섹터는 오전장에 장 시작과 함께 갭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많은 종목들이 음봉을 그렸습니다. 오전장 주도주로서 대한광통신, 와이솔, DKT, 이수페타시스 등이 있었습니다. 5G 상승의 모멘텀을 이끌었고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수직 상승하였다가 음봉까지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뜨면서 외국인들의 물량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 정도 들어서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를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차트를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한광통신의 경우 지지선 4,200원 유지하는지 그것이 깨진다면 매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지를 한다면 상승 방향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내일장이 아마 대한광통신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질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후장에서는 음봉 흐름을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DKT 윈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시 50분 이후 큰손들이 다시 대시세 흐름 유지를 위해 차트를 이쁘게 만들려고 상방으로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5G 및 통신장비 주들이 2시 50분 이후 상승 형태를 크게 그렸습니다. 삼성전자와 버라이즌, 8조 수주, 그것에 이어서 이제 밑에 단 종목들, 삼성전자 향 납품하는 종목들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곧 이 밑에 단 종목들의 수주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그때 5G 시장은 더욱 탄력성을 키우면서 상승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종목 분석입니다. 강세 종목으로서 DKT 윈스가 있었습니다. DKT는 7.43% 상승을 하였고 윈스는 4.22% 상승을 하였습니다. 차트 보시죠. DKT 같은 경우에는 퀄컴향 납품이 이슈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 그리고 또 상한가 그렇게 한번 달성했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 갤럭시 그리고 아이폰 그런 출시에 맞춰서 상승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43%. 차트상으로서는 5일선이 21선 넘어서면서 정배열을 이루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이 컸지만은 그렇게 거래량은 터진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폰이나 이런 갤럭시, 퀄컴의 매출 향 그것을 지켜보아야지 이 DKT의 주가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스 같은 경우에는 4.22%를 상승을 하였습니다. 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경향인데요. 그렇지만 윈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을 잘 이루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전에 거래량 터졌던 이날 22,200원, 전에 거래량 22,200원을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들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윈스와 같은 경우에는 5G 보안 관련주이기 때문에 5G 설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윈스는 당연히 자연스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약세 종목으로서 FR텍,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이 있었습니다. FR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53%,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3%, 서진시스템은 보합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차트 보시죠. 먼저 FR텍입니다. FR텍은 단기간에 많은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간에 조정이 있는 것일 뿐 흐름이 마치고 이런 건 아닙니다. 5일선 위에서 잘 있고 지금 정배열 형태이며 오늘 거래량도 크게 터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으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이전 상승분 터졌을 때처럼 큰 거래량이 나오며 커다란 음봉이 나왔을 경우 문제가 있지만은 이와 같은 형태의 2.53% 단기간의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63% 하락이 있었으나 그 하락분을 만회하였습니다. 21선 잘 유지하고 있고 5일선도 거쳤습니다. 잘 거치고 있고, 에이스테크 지금 굉장히 좋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기간 조정 보이다가 터트리고 그 다음에 상승하고 또 기간 조정입니다. 지금 에이스테크는 얼마든지 내일 또는 다음 주 큰 양봉을 올리더라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날부터 이날까지 계속 거래량 축소시키면서 모으고 있습니다. 매집 구간이고, 지금 이렇게 매집 구간 기간 조정으로서 거치면서 물량 소화하고 반드시 폭등 한번 이룰 것입니다. 에이스테크 지금 가장 아름다운 지금 차트입니다. 다음은 서진시스템입니다. 서진시스템은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하였고 지금 단기 조정입니다. 차트 흐름상으로도 5일선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21선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5일선에서 계속 지금 물량 소화하면서 우상향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9월 7일 월요일 최고점을 찍고서 단기적으로 내려왔으나 다시 한번 상승 곡선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 없었고 외국인의 순매수 조금 있었습니다. 기관은 팔았고, 서진시스템 역시 지금 물량이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장대 양봉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대장주 흐름 보시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솔리드,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다산네트웍스, 이노와이어리스 등이 있고, 각 종목 오늘 등락률은 에이스테크 0.63% 하락하였고 솔리드 상승, 서진시스템 보합, 오이솔루션 상승, 그리고 다산네트웍스, 이노와이어리스, HFR, KMW 약상승이 있었습니다. RFHIC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모두 오늘 5G 대장주는 조정의 흐름이었습니다. 조정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우상향 좋은 추세입니다. 딱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일선을 받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종목 차트 특성상 5일선을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 폭의 변동성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초보자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시겠으나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괜찮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이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계속하여 우상향 중이면서 5G 섹터 흐름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경우
이 이수페타시스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단타가 아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너무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완벽하게 기간 조정 중이고 이 기간 조정이 끝나는 즉시 바로 폭등할 것입니다. 지금 물량을 굉장하게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그 상승 형태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트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괜찮고 상방을 못 뚫고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상방 뚫기를 준비 중이면서 지금 상방 부분에서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다가가는 그 이득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 이익 전략도 가능합니다.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4,200원 지지선 확인하고 깨질 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 물량 소화 과정 중입니다. 하방 지지선 지금 확인하고 있고 언제든지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솔리드 이런 종목들이 무섭습니다. 내렸다가 한방에 V자 크게 반등합니다. 다산네트워크스 변동성을 지금 줄이려고 시도 중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 자체가 지금 차트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올립니다. 하루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그 차트가 불안한 것을 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줄인 후 그 다음에 슈팅 예상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봤었던 윈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이격이 조금 벌어졌지만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 이격이 좀 벌어져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G 뉴스입니다. 오늘 종합 뉴스로서 삼성전자가 오픈소스 컨퍼런스 10월 14일날 개최한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2,000여 명이 모여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건데요. 오픈소스 기반의 5G, AI, 로봇, 빅데이터 이런 최신 기술의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5G 설비를 통해야 결과적으로 이런 AI, 로봇, 빅데이터 기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G 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오픈소스 기반 컨퍼런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설비 5G 이루어진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5G망 가상화를 선도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인텔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설치에서 핵심은 기지국과 전송망, 이 코어망, 교환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이 코어망, 이 교환망을 전체를 이제 가상화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코어망을 가상화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통신사가 신규 통신 서비스를 위해 이렇게 개별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대신에 범용 서버에 여러 통신 장비 기능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렇게 구현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5G의 이런 설비주에게 악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기지국 전송망이 존재하여야 이 교환망도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교환망을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이런 업무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것은 이 5G 설비에 관한 이런 기지국 전송망 등이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기지국과 전송망, 이 5G 이 장비주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환망 나중에 이제 이런 교환망 형태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하는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제품은 이런 기지국 전송망 등 5G 설비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 뉴스로는 이제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 U+, 이 3사들이 11일 삼성 갤럭시 Z 폴드 2, Z 플립 5G 사전 예약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5G 스마트폰이 이런 갤럭시, 아이폰 계속하여 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비자들, 이용자들의 5G 이용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나 이제 과기부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이런 이통사들에게 5G 커버리지 확대해라 이렇게 압박을 주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G 커버리지 설비가 하반기 들어서 더 강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로는 울산시에서 5G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도시 도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5G 기반 이제 스마트 디지털 시티를 구현한다는 것인데 이런 시티 구현의 자세한 내용은 자율주행으로 이제 스마트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8월 31일에도 이런 성남시에서 유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성남시 이렇게 디지털 전환 있으면은 다른 도시들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울산시도 그대로 이제 바통 이어받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시군구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인프라 이렇게 구축한다는 것은 결국에 5G 설비한다는 것이거든요. 5G 커버리지를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증권가 리포트와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버라이즌의 5G 투자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이제 목표가 78,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제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85,000원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RF텍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자증권 5G 기지국 안테나 부분의 해외 수주가 전망된다. 목표가 18,500원을 제시하였고 Y솔 하나투자증권에서 5G 이제 필터류 이제 수요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 이제 어제자 키움증권에서도 목표가 25,000원으로 어제 키움증권이 좀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및 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대장주를 잡아야 하는가? 대장주는 그 섹터를 선도합니다. 대장주가 무너지면은 그 섹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내렸다고 절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시세를 펼치기 위한 건전한 조정입니다. 일봉으로 내렸어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봉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세주 정책주 1위1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5G 스캘핑 단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이런 대시세의 흐름을 타는 정책주 대세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입니다. 항상 아시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매수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위 영상은 매수 매도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5G 내 관심 종목들의 분석, 뉴스 점검 등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